결국 예상했던 일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령 관련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뒤늦게 이를 옹호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이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기 꺼려했겠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의혹은 비공개 문건으로 덮어버리려 했던 정부의 입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계엄 대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측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상황은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투명한 소통과 함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우려에 책임 있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김병주 의원이 제기한 탄핵 상황에서 계엄령을 대비하고 있다는 의혹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을 극단적인 망상으로 치부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황당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이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를 부당하게 탄핵으로 전복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매우 비민주적이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한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논하는 것은 명백히 선동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발언이 민주당 전당대회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발언들이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통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저급한 막말로 여겨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박 대변인은 이러한 음모론과 막말 퍼레이드를 중단하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말을 신중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의 이러한 반응이 다소 방어적이며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보입니다.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정부의 인사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상황에서 계엄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고 이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비판을 단순히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 부실 수사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 주요 요직에 임명되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 검사로 활동했던 김용현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검찰 직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물로 여겨지며 이러한 인사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마치 조선총독부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조합을 일제강점기의 무단 통치 시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무시하고 오히려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회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신무장 법무부 차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처장을 지명했으며 국가안보실장으로 신원식 장관을 내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대통령이 강력한 검찰 직할 체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의 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흡수통일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드러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에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을 묻지 않고 북한 문제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 했다는 비판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비판들이 단순한 정치적 논쟁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반영하는 중요한 목소리이며 정부는 이를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현재의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잃고 빈곤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실현되는 그날이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 통일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시키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함으로써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아가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힘을 갖추도록 돕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한의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당국 차원에서 확성기 방송을 통해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키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혁명 전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는 몇 가지 심각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정부가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려는 시도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2020년에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2023년에는 평양문화보호법을 제정하여 한국 드라마를 유포한 사람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보 유입을 강화하려는 계획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더 큰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을 제정하고 기존 법의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한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혁명적인 변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접근 방식이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맹국과 우방국들과의 자유연대를 강화하면서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는 발언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동맹과 우방국에만 의존하는 접근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통일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됩니다. 이국조차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만 초점을 맞춘 대외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만북 간의 대화를 제안하는 부분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는 긴장 완화,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듯하여 진정한 대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일본에 대해 식민 지배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점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역사인식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이 커진다면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1등 정치 비평 채널인 정치보감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